다음 프레젠테이션은 실제 1982년, 79년부터 82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그 TCP/IP 네트워크라는 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가. 실제 거의 대부분 작업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UCLA 대학원생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79년부터 82년 사이는 거의 대부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하고 그 학부 학생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서울대학교 쪽에서 담당하는 리더 전성건 박사는 오늘 지금 시애틀에 계시고 지금 여기 올 수 없어서 그 프레젠테이션 마테리얼은 이 속에 있고 그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하면서 전직수리 연구소의 연구원 여는 차 교수에서 그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그 이야기 잘 부탁합니다. 사실 이 발표자를 이제 제가 만들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이제 그 연구실을 뒤져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보고서를 보관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보고서를 스캔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죠 그 보고서를 이렇게 따서 올려놨습니다. 그래 보면 그 당시 이제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린터라는 게 제대로 없었고 연구소에서 이 삼성하고 하던 SSM16이나 행망을 위해서 만든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가 있었고요. 그 프린터에 우리가 에디터로는 그 유닉스에 사용하는 VI 에디터를 연구소에서 이제 소스를 고쳐서 한글 에디터를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그 에디터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했고요. 그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를 사용한 그 보고서를 일부러 그때 상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이미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김건중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이제 삼성 이사로서 그 전자기술연구소에 와 계셨는데 가끔 오셨는데 그 삼성 직원들이 연구소에 와서 이제 SSM16이나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거기 쓰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미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윈체스터 디스크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그 용량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지금 제 PC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기 때문에 전공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취미로 이제 사진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20TB를 씁니다. 지금 제 PC에서 연결돼서 쓰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 그 윈체스터 디스크 드라이브가 용량이 얼마였냐면 10MB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MB 윈체스터 디스크 드라이브를 보고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메모리 용량이라고 깜짝 놀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아마 상상해 가실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길란 교수님이 1981년 이제 이런 계획을 만드시고 82년에 이제 이 SDN을 처음으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 이제 석사 과정을 다니면서 지도 교수는 정길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석사 때는 이제 석사 때는 이 정길남 교수님이 연구소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야로 이제 전공을 했고요. 정길남 교수님이 이제 뒤에 과학원으로 옮겨가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박사과정 진학하면서 지도 교수님이 지금 정년퇴직 하신 지 오래되신 김영택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언어 처리하시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로 그죠
아마 분야를 바꾸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서, SDN이 이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까, 앞에서 이제 경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78년에 그 키에트가 KIT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이제 구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부와 반도체부가 있었는데 반도체부는 이제 이 사진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본관 건물로서 이제 시스템부와 행정실이 있던 이제 그런 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컴퓨터 분야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85년쯤 애트리와 이제 통합되면서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부산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이 계실 때죠. 이분이 연구소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요 밑에 내용도 있지만 32K 롬 만들 때입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32K 롬 같은 거 해서 이게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대충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트 매트릭스 쓴다든지 10MB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애트리가 아니고 KIT 전자기술연구소에 들어간 것은 이제 1980년에 제가 대학원생을 하면서 이제 그때 방배동에 서울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길란 교수님을 이제 그때 만나게 돼서 거기 가서 이제 정길란 교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던져주신 일이 그 애플 그 8비트 여러분들 애플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몇 대가 들어왔어요. 몇 대가 들어와서 저보고 그 두 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라는 이제 저한테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애플 컴퓨터가 한 $1200 정도 할 때인데요. 우리나라에 그때 제가 얼핏 듣기를 얼마에 들어왔다냐면 한 대에 한 1000만 원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대를 만지면서 그죠 네 대가 있었는데 쇼트내가지고 하나 태우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그 네트워크로 그때 연결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정길란 교수님 지도교수 하시면서 연구소에서 5년간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일부러 이제 이걸 올려놨는데 이제 요거는 1984년에 제가 이제 맡았던 과제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아무래도 80년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AI 전성 시대니까 우리도 연구소에도 이제 AI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84년 보고서니까 실제 이제는 83년 이럴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 뭐 AI 기초 이론 연구를 했다든지 한글 자연어 처리를 했다든지 전문가 시스템 그다음에 스몰 토크 시스템 연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몰 토크는 이제 제가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빔 프린터 같은 거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개발에 관한 연구도 이제 우리 그 시스템부에서 한 부처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용어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것도 그 당시 이제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이 보고서가 작성됐던 시점이 이제 그때 83년, 84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SDN이 연구됐던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구소에서 하던 그 프로젝트 중에서 컴퓨터 아키텍처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이 과제 속에서 그 SDN에 대한 연구가 이 과제에서 그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길남 교수님이 과학원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총괄 연구 책임자가 이제 박성규 박사 지금 아주대학의 교수로 계실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길남 교수님 그 다음에 뭐 임기욱 이분도
이분도 지금 교수님 하시고요. 차영 저하고 이제 전용기 교수는 지금 진주경상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쪽에서 정성권, 뭐 김용호 교수는 이제 저희 부산대에 같이 있다가 오래전에 그죠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젊은데 돌아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구조 연구를 할 때 시스템 구조청에서 이쪽이 이제 우리가 뭐 요즘은 인터넷이라 쓰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 혹은 롱홀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일종의 뭐 롱홀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SDN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스템 구조청이라 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고 컴퓨터 구조청으로서 32비트 컴퓨터나 뭐 유닉스 그 다음에 VM370 머신 같은 이런 연구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에 관한 연구들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구조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중에서 이제 바로 이 SDN이 이제 그때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 보고서는 이제 이 SDN은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주로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논문 발표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보면, SDN에 우리가 어떤 현재, 이제 그 당시니까 83년, 뭐, 82년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 SDN을 갖다가 이제, 뭐, SDN하고 SDN 1, 2 이렇게 잡았는데, 처음에 SDN을 만들 때 이제 3노드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과학원, 전자기술연구소, 이걸 이제 구축을 하고요. SDN1은 이제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확장된 동질 컴퓨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SDN2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질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확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미와 서울대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과학원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때 이제 통신선은 우리가 전화선을 4가닥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전화선을 2회선을 빌렸고, 풀디플렉스로 모뎀에다가 이제 모뎀에 연결해서 1200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 초당 한 120자 정도, 그죠? 뭐, 120자 정도 이제 전송하는 그런 속도로 이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뭐 선을 연결한, 선을 이제 KT에서 연구소까지 끌어다 주면 이제 뭐 땜질하고 이런 거 뭐 테스트하고 운영체제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 포팅하고 그 다음에 유닉스 커널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유닉스 커널 컴파일에서 유닉스 커널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저하고 이제 서울대 팀이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서로 그저 1200보의 속도로 이렇게 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좀, 어차피 제가 모든 걸 다 기한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는 것은 아마 한 달에 그 서울과 구미 간의 회선 사용료를 아마 90만원 줬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만원 정도의 전화회선 2회선을 빌려가지고 그 정도 아마 줬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SDN 초기 이제 원 버전이 나왔을 때는 아마 이게 좀 애매한 게 이제 아무래도 정길남 교수님이 과학원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니까 좀 우리가 이런 과제에 뭐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연구소 안에서 없어서 뭐 이상하게 좀 이렇게 소외되면서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울대하고 띄고 이제 그 저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SDN1은 그렇게 이제 바뀌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쪽에 위에 쪽에를 하고 학교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배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
뭐 UUCP나 버클넷이나 뭐 폰넷, 그 다음에 알파넷 이런 것들이 이제 하던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SDN1과 SDN2로 저렇게 이제 뭐 X25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제 확장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 소프트웨어로는 저희들이 그 유넷이라는 세 번째 있는 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기능이 파일 트랜스퍼 되고요. 버추얼 터미널 기능이 됐고, 전자우편 기능이 돼서 3콤사에서 나오는 이 유넷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사용했고, 유닉스 커널에다가 이제 결합시켜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국내에 연결할 때는 RS232C로 이렇게 연결했고요. 외부 할 때는 우리가 이제 X25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뭐 버추얼 터미널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때 보고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넣었냐 하면, 저도 사실 그때 이제 기억이 났는데, 이 보고서 83년 3월에 작성할 때 정길란 교수님이 이미 이 키에트를 떠나시고 강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정길란 교수님 떠나시고 누가 왔느냐 하면은 포항공대 방승양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시절은 이제 저한테도 방 박사님한테 좀 잘못 보여가지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부산대학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충 끝을 맺으면요, 정길란 교수님이 이제 이런 걸 사실 그때 계획하셨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그 한글이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잘 사용될 거라고 예상하고 만들었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그 기초가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는 데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 두 분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사실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안 됐습니다. 뭐 별 볼 일 없이 그죠. 잘못하면 어디서 거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분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됐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길란 교수님 같은 분이 사실 한국에서 이 좌충우돌 하시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발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지도 교수님으로서 이제 이 정길란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게 사고방식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때 재밌었는 연구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밤에 술 생각이 나면 새벽 1시에 정길란 교수님 방문을 안 잠그시거든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에서 맥주 막 꺼내와가지고, 그죠? 우리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술병을 떨어뜨려가지고, 그죠? 막 하여튼 깨지고 과당했는데도 모르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저는 굉장히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고, 하여튼 아주 그래도 미국에 가셨으면 아마 더 큰 일을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스티브 잡스 이상으로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고서를 복사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들 중에 이제 그 연구소 보고서가 있고요. 그 외에 그 KIT에서 처음으로 나온 1호로 나온 책인데, 전자기술이라는 책을 연구소에 이제 처음으로 연구보를 냈습니다. 거기에도 이 SDN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고요. 이거 제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 겨울에 12월이나 아마 그때쯤이십니다. 제가 그 정길란 교수님이 이제 저보고 싱가포르 가서 이거 발표하라 해가지고 이 텐콘 84의 그 SDN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해서 이런 기록들이 마침 저한테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데 유용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